안녕하세요. 이러한 기회에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황을 진단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급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까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그 세션 1에서 거시경제의 일반적인 글로벌 상황과 국내 그 기업 또한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를 잘 아시는 분의 세션 그 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재 2019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 전망치는 KDI나 IMF나 2.0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IMF가 2.2, 그 다음에 KDI가 2.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2.0도 앞서 언급하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4분기에 그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 5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2.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IMF가 2.0 내년도 2.2를 지적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수치를 계산할 때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를 계산하시면 실제치를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이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슐러가 미국의 100년간의 주택 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이 100년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에 거의 근접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플러스 한 1% 정도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이게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의 추이는 근본적으로 거시경제의 흐름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1992년, 1997년에서부터 1999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8년, 2013년 이 시기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네거티브를 기록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때는 각각의 외부적인 충격과 함께 동조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13년도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를 기록합니다. 1992년도에는 오일샥에 의한 외부적 충격의 큰 부분이 큰 요소가 작용을 했고 1998년도에는 외환 위기, 2008년도엔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러나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 미중 간의 부역 분쟁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현재의 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국내 경제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0.34%포인트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시경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주택시장의 큰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시장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벗어나서 일탈하여 홀로 그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는 데 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8년도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동폭도 작아지고 변동폭도 작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1% 명목으로 주택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다고 할 때 이게 참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딱 비교해 보면 수도권이 작년 2018년도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6%가 상승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5%가 하락하고, 그러면은 같은 1%이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평균적 개념에서 보면 작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2002년도 주택 가격이 한 17% 상승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주택 가격이 9% 상승합니다. 2011년도
5% 상승합니다. 2015년도 3% 상승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6% 상승합니다. 요거를 제가 굳이 각 연도마다 지적한 이유는 근본적인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은 거시경제적인 환경이지만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쏟아질수록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2년, 2007년.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구조적인 정책이 쏟아질수록 오히려 5%, 3%.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안에 스며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공급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장은 한 번 공급이 인허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반드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판단할 때는 공급 시장은 매우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주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시경제적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622조입니다. 가계대출은 1,467조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성장률에 거의 이렇게 가늠할 정도의 가장 큰 규모의 대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주택금융시장과 연결되고, 주택금융은 다만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시장과도 연결되고, 건설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한 2,100만 채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마포, 용산, 성동, 강남, 서초, 송파가 총 50만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택금융시장 이면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그러므로 주택시장은 단지 주택시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를 심지어는 쇠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건전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갖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리세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과의 연결성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주택가격의 결정 요인은 거시경제적인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일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주택가격의 양상은 수요적인 측면에 의해서 정책과 함께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서두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이 있고 하반기에 입주 물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 매매 가격이 작년과 같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은 일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진단하는 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시적이다,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다, 그 다음에 반복적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되는 펀더멘털의 추세가 지속되는 한 주택시장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말한 데에는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기인합니다. 항상 가격은 매매와 매매 거래량을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주택 가격의 일시적인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상승은 매매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매매 거래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가격 지수의 착시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에서는 매매 및 임대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다시 한번 진단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현상은 지역적 차별적 상승,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주택 가격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은 서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이 거의 네거티브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역별 양극화라는 것이 주택 가격을 통해서 나타날 때 자산 가격이란 그 명목 그 가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불평등과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2017년 8월부터 서울과 지방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이 참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깊이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가격을 타겟팅해서 가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에 대한 계약 기간 연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분양가 상한제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도되었던 가격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2년 17%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올해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히 그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현재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급등하고 있는 그 지역별 차별화 현상 부분들은 사실 가격 통제 역할이 크게 작용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현재 주택 매매 거래량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2016년도에 그 월별 거래량이 10만에서 12만 사이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최소한 7만에서부터 10만의 거래량을 월별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데 2019년도에 실질적인 주택 매매 거래량은 거의 6만 이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급감하고 있는 거래량의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거래량에 동반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수요적인 요인이 강해서 거기에서는 강건성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가 하는가를 해석해 보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주택 물량은 급증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분양 물량인데요. 분양 물량의 경우 특히 2019년도 4분기를 보면은 분양 예정 물량이 급등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2007년도 4분기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서 건설사들이 기존에 있는 물량을 분양가 상한되기 직전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 물량을 내놓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 물량 내놓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물량을 다 내놓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이번 2019년도 4분기에도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 물량이 이렇게 급증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급증과 급락의 요인이 앞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주택 수입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현재 6.2만 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준공후 미분양이 약 2만 호 정도 예상이 됩니다. 2만 호가 뭐 어떠한 수치인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조 원의 금액이 준공급 미분양이라고 해서 악성 미분양의 한 형태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주택 금융 시장까지도 일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 급증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 건설 시장과 건설 금융과 주택 금융에게 위험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러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의 그 변동성 추억을 보면은 굉장히 급락과 급등을 반복합니다. 이 그 퍼센티지 포인트를 따진다면 거의 40% 이하와 40% 이상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건설 산업 자체가 견고하게 흐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과거에 100대 건설사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을 한번 세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건설사가 과거에 불과 뭐 10년 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걸 따져보시고 과거 10년 전에 최소한 10대 건설사가 지금 남아있는 건설사가 몇 개인가를 따져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현대,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회생이 된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대림, 그다음에 그 포스코 요 정도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많은 건설사들이 높은 공급 변동성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어떻게 그 진입과 퇴출을 반복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급 물량이 그러면은 급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이면에 공급 물량이 재고 자체가 적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과거에 불과 한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 물량은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재고 물량을 보시면은 현재 2,100만 호 정도가 있고요. 보금률은 106%에 해당합니다. 1000명당 주택 수의 경우에도 뉴질랜드가 398, 호주가 401호, 미국이 419, 우리나라가 412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고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물량을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한 채가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인구 한 명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출생과 사망을 다 뺀 한 명이 순수하게 증가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0.7호 집이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5호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급증의 배경이 되는데요. 그러한 급증 현상이 과거에 재고 물량이 부족했을 시점에는 우리나라의 그 건설 금융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건설 투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충분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반복이 시스템 리스크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그 공급 물량을 대표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양 제도가 이거의 근본적인 그 제도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과거의 성장과 발전 단계에서의 주택 시장이 아니라 성숙 단계의 주택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면에서,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저임금이라는 어떤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는 측면을 이해할 때 정말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제도가 과거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되는 한 어떠한 공급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로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말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 넘어가고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 최근에 정책적인 영향이 일시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역적인 또는 주택 가격에 있어서 어떤 지역적 차별화 현상 안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이 분양 가격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실증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 작용에 의한 부분이지
이러한 분양 가격을 통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는 거의 미약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당장 오늘과 내일의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정부가 원래 원하는 방향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세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현재 일시적이고 지역적 차별화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공을 하고, 그 이면에 공급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제도가 지금 시점에 과거의 주택 시장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